빠르게 오르는 금리에 영끌로 집을 산 사람들의 시름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대출을 받아 부동산값 고점 막차에 올라탔지만 결과는 이자 폭탄으로 돌아왔습니다. 일단 어제 기준금리가 0.5%포인트 인상되면서 가계대출 이자 부담이 연간 6조 8천억 원 정도 늘어납니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8월부터 지금까지 모두 1.75%포인트 금리를 인상했죠. 단계적인 금리 인상을 반영해서 계산하면 10개월여 동안 무려 24조 원 가까이 이자 부담이 늘어난 겁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부담하는 이자가 112만 원 정도 커진 셈입니다. 시중은행의 대출금리는 이미 6%대 중반을 넘어섰는데요. 올해 말쯤 대출금리가 7%대를 넘어서서 8%를 돌파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물론 여러분들 입장에서 지금 변동금리 대출자들 이런 분들은 이자 상환 부담이 계속 가중될 겁니다. 고통스럽다는 표현을 저한테도 하시더라고요. 기준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는 과정에서는 시중금리는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앞으로도 23년 중반까지는 계속 이자 상환 부담이 가중되는. 이런 가운데 기준금리 인상이 부동산 거래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 서울의 아파트 매매량은 1,288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한 달에 4,300여 건이었는데 이에 비해서 3분의 1 수준이었고요. 그리고 2년 전과 비교를 해보면 5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더 얼어붙을 걸로 전망합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은 기준금리 2% 돌파를 금리 부담의 임계점으로 봤는데요. 앞으로 1년 동안 금리가 주택시장의 최대 변수가 될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작이라는 게 더 문제입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어제 금리 인상을 발표한 뒤에 앞으로 추가 인상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주요 선진국들의 금리를 어떻게 변화시킬지 여러 요인에 달려 있다고 보지만 지금의 기대 수준을 가지고는 2.75, 3% 정도를 기대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금리 인상 추가 예고에 고통스러운 건 영끌족만이 아닙니다. 지난해 주식과 가상화폐에 빚을 내서 투자한 이른바 빚투족의 고민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에 따른 사회적 파장도 만만치 않을 걸로 우려됩니다.